오늘은 구독자분이 안타까운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샤시 시공 관련 내용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2주 전에 유명 브랜드로 샤시를 시공했는데요. 외부 샤시가 잘 안 열려서 손잡이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 샤시 틀이랑 문이 안 맞네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이런 틈이 여러 곳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이 겪으셨던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라 믿을만한 창호 업체를 추천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재시공하고 무사히 입주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만 보고도 샤시 시공 완벽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샤시는 브랜드보다 시공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좋은 스펙의 샤시를 쓴다 해도 꼼꼼하게 시공하지 않으면 진짜 투성인데요. 이러면 시공비 1000만원은 버린 돈이 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 대표인 제가 믿을만한 업체 고르는 방법 알려드려볼게요.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옛날 아파트인 경우 지인 소개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 이웃의 소개가 최고인데요. 왜냐하면 이웃에게 소개받은 업체는 이미 시공을 해봤던 현장이겠죠? 그렇기에 시공 환경을 더 잘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구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외벽에서 벽체의 수벽이 좁거나 난간이 라운드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하는 업체의 경우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같은 아파트를 많이 시공해본 업체는 일을 잘할 수밖에 없죠. 주변에 지인이 없다면 저희에게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역이나 아파트 이름에 창호나 샤시를 네이버와 구글에 검색해서 손품을 팔아보셔야 합니다. 이때 유튜브 댓글이나 블로그 댓글을 유심히 보세요. 댓글에 좋은 후기가 달려있다면 좋은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블로그의 경우 워낙 광고가 많아요. 그래서 시공 후기뿐만 아니라 그 블로그에 다른 글들도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 블로거가 원고만 받고 글을 쓰는지 아니면 실제 자기 일상을 적고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 하죠. 마지막입니다. 업체를 찾았다면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외주가 아니라 자기 회사에 소속된 시공자를 현장에 보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당을 받는 시공자와 회사에 속해서 일하는 시공자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책임감입니다. 회사에 속해서 일하는 시공자는 하자가 생기면 다시 가서 AS를 해줘야 합니다. 2번 일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현장에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죠. 제대로 된 직영 업체일수록 AS는 더 확실한데요. 외주로 일하는 샤시 시공자가 책임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확률상 회사에 속한 시공자가 책임감이 높을 확률이 높죠. 하지만 믿을만한 업체를 골랐다고 해서 샤시에 대해 아예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업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면 믿을만한 업체라고 생각했는데 사기를 당할 수도 있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이 내용만 보고도 시공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미팅할 수 있게 됩니다. 딱 4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샤시의 구분입니다. 단유리는 유리가 딱 한 면만 있는 것입니다. 복층 유리는 페어 글라스, 페어 유리라고도 하는데 단유리가 2개가 있고 그 사이에 감봉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창은 문을 한 번 여는 것이고 이중창은 문을 2번 여는 것이에요. 역시 이중창이 단열 성능이 가장 좋죠. 하지만 단창에 비해 가격은 1.5배에서 1.8배 정도 비쌉니다. 또 미관상 좋지는 않죠. 여기에는 이중창을 넣을지 여기에는 단창을 넣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딱 제가 찝어드릴게요. 내부창은 이중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창은 단창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확장한 베란다는 무조건 이중창으로 해줘야겠죠? 스펙을 보면 16mm, 22mm, 24mm, 26mm 다양한데요. 실제 제품을 보면 통유리로 16mm가 아니에요. 5mm짜리 단유리 2개와 그 사이에 감봉이 있죠.
유리 두 장 사이에 공기층을 만든 것인데요. 16mm라면 5mm짜리 단유리 2개와 공기층이 6mm겠죠? 그럼 22mm 두께라면 공기층은 12mm겠죠? 이 공기층은 단열 성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이 바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런데 숫자가 클수록 그 효과가 좋을까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를 봤을 때 23mm일 때 최적의 효과를 냅니다. 26mm, 28mm는 일종의 마케팅의 일환이죠. 로이 유리,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Low Emissivity라고 하는데 낮은 방사율을 뜻합니다. 복층 유리의 내부 두 면 중 한 면에 음코팅을 입혀 열 이동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로이 유리의 핵심은 햇빛을 차단하는 것보단 단열이에요. 외부와 마주에 열이 많이 뺏기는 창은 모두 로이 유리로 세팅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지금 한번 우리 집 샷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B종이라고 써있다면 로이 유리입니다. 로이 유리는 복층 유리보다 35% 정도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죠. 가격은 15% 비싼 편인데요. 하지만 더블 로이 유리는 주거 공간에서는 추천하지 않아요. 로이를 한 면에 2번 코팅한 건데요. 겨울철에는 햇빛을 막아 단열에 있어 손해를 봅니다. 이 더블 로이 유리는 단창으로 이루어진 고층 상업 공간에 더 어울리죠. 샤시에 이 표시 있는 거 보셨나요? 바로 아르곤가스가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로이 유리처럼 단열 성능을 높일 수 있죠. 복층 유리를 보면 유리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아르곤가스를 집어넣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단열 성능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유리도 미세하게 수축 팽창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3년이 지나면 가스가 새어나와 단열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요. 단열 효과가 감소한다면 돈이 아깝지 않나요? 그래도 꼭 아르곤가스 샤시를 원하시면 유리에 이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가스 주입 단열 유리 단체 표준 인증이라는 것인데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시공 후 10년이 지난 환경을 인공적으로 구현합니다. 그리고 아르곤가스가 5% 이내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이렇게 정부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인증을 해주고 있는 제품들이죠.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 계속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 내용만 아셔도 준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손품을 팔아볼게요. 우선 정확한 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실측을 해줍니다. 지금 한번 기존 창호의 사이즈를 재보세요. 그리고 측정한 값의 위, 아래, 양, 옆 모두 20-30mm 더해줘야 합니다. 이유는 20-30mm의 여유가 있어야 우레탄 폼을 이용한 충진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확실하고 편한 건 시공업체에 실측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창은 투명으로 할지 색이 있는 유리로 할지 정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뷰를 만끽하고 싶다면 투명 유리가 좋아요.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한다면 색이 있는 유리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로이 유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투명하다고 해도 살짝 파란색으로 색이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집안 전체 분위기에 맞는 손잡이와 필름을 정해봅니다. 마감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싼 브랜드의 장점이 있는데요. 비싼 브랜드일수록 손잡이나 필름과 같은 마감재의 선택권이 넓습니다. 내가 원하는 감성을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저렴한 브랜드는 사제로 진행을 해야 해서 인건비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같은 스펙으로 업체들에게 최소 3개의 견적을 내봐야 합니다. 핵심은 브랜드 상관없이 꼭 같은 스펙으로 견적을 받는 것인데요. 그래야 정확하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브랜드, 제품명, 유리 사양,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과 같은 세부적인 견적서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계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부가세예요. 부가세 포함이라면 세금 계산서를 받고 추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경감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렴하게 진행하기 위해 부가세 미포함이라고 하면서 10% 할인해준다는 업체도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포함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드디어 시공 당일이 됐습니다. 공부도 하고 손품도 팔고 열심히 했지만 시공 잘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허무하겠죠.
제가 꼭 봐야 할 체크리스트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제품이 모두 잘 도착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샤시를 보면 외부는 외부용으로, 내부는 내부용으로 잘 시공이 됐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또 사진 보시면 옆에 6층 이상 발코니 사용 불가라고 써있죠. 이걸 무시하고 그냥 설치하는 업체도 있으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또 우레탄 폼과 실리콘 마감은 잘 됐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이 사진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석으로 보강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호가 클수록 보강대는 필수입니다. 보강대는 바람에 의해 떨리거나 창 무게에 샤시가 휘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요. 가정 창호는 대부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위아래 양옆 4면 모두 보강대는 꼭 필수입니다. 계약서에서 4개라고 계약을 했다 해도 네오디움 같은 자성이 강한 자석으로 보강대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열 관료율, 기밀성 이런 좀 어려운 개념들이 더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나중에 심화 버전으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지금 인테리어 업계는 폼팔이나 중고차 팔이처럼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요. 사기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하지만 그런 현실이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계 인식을 바꿔보자는 다짐을 하게 됐는데요. 진실되게 여러분과 함께 공간을 기획하고 기획한 공간을 통해 삶의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는데요. 저는 디자인 업체 대표 이한샘이라고 합니다. 제가 10번 이상 국내외로 이사도 다니고 시공 현장 감독도 해보면서 공간이 진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기초수급자였을 때 고시원에서 지냈었는데 진짜 항상 화가 나 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사도 하고 공간도 넓어지고 그 공간을 꾸며도 보고 하면서 삶의 질이 진짜 눈에 띄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의욕도 생기고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해드리고 싶어서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하게 됐는데요. 밑에 고정 댓글로 더 자세하게 적어놨으니 참고해주세요. 저는 리모델링을 하셔야 하는데 처음 인테리어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영상들을 제작 중이에요. 관련해서 고민 중인 사연도 있으시면 메일로 편하게 주세요. 또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실 지금 누르지 않으면 채널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나중에 찾으려고 하셔도 찾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